안녕하십니까. 저는 강남노무법인의 김혜선 고문입니다. 오늘은 정수 노무사님 모시고 최근에 그 공기업에 채용된 직원인데 어떤 비리 사건에 연루가 돼서 어떤 사건으로 알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정수 노무사님이 그 기고문을 쓰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소개를 해주시죠. 예, 안녕하십니까. 공인노무사 정봉수입니다. 예, 제가 소개해드리는 이러한 징계 해고 사건입니다. 이 근로자가 공기업에 있는 근무하는 어떤 중간 직급의 근로자였고, 근무 시간을 이용해서 대부업을 했습니다. 직원들한테, 그러니까 뭐 다른 유관 기관 근로자한테 돈을 빌려주고, 아니면 또 뭐 일반적으로 이제 그러니까 어떤 공기업이나 이런 전혀 관련 없는 제3자에게 이제 돈을 빌려주고, 그에 대해서 이자하고 원금을 받는 그 과정에서 근무 시간에 이루어졌던 거, 그리고 또 그 법정 이자 이상을 받았던 그 과정에서 뭐 폭언이나 또 협박 같은 게 이루어진 이런 사정이 알려지게 돼가지고, 이에 대해서 그 징계 해고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제가 참석한 이 징계위원회는 사전에 징계, 그러니까 그 해임 결정이 나왔는데, 이 근로자가 자기는 징계에 해당이 되지만 억울하다, 여기 징계 해고까지는 너무 심했다 해서 재징계 요청이 들어온 내용입니다. 그러면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이 근로자는 약 한 1년 정도 그 불법 대부업을 근무 시간 중에 했습니다. 그리고 또 그 대상 고객도 본인은 진술에 의하면 한 10명 정도인데, 그 경찰 조사에서 확인해 보니까 확실히 나온 거는 한 20명이고, 그리고 한 40명 정도가 예상된다. 그리고 또 이러한 그런 불법 대부업 이렇게 한 내용을 알게 된 게, 이 근로자가 그 협박하고 또 계속 연락을 해서 굉장히 시달렸던 이러한 분이 우리 공기관에 투서를 하는 차원에서 어떤 그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공기업에서는 이 근로자를 근무 시간 중에 이중 취업을 했다. 그리고 또 그 불법 대부업에 관여됐다. 또 폭언이나 뭐 어떤 전화상이나 이런 협박이나 어떤 또 위협하는 이런 메시지를 업무 시간 중에 날렸다, 이런 이유로 해고했는데, 이 근로자가 그 재심을 신청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실제적으로 초심에서 회사 최초의 징계에서 나온 그 사실이 다음 그 재징계 과정에서 어떤 녹취록의 내용, 그리고 또 경찰 조사 같은 그러니까 그 받은 내용, 이런 내용이 사실 또 중첩적으로 확인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 근로자는 계속해서 자기 말을 자꾸 꾸며내고, 사실을 확인했을 때는 그건 그렇다나 이런 사유를 대면서 끝까지 자기의 잘못을 시인 안 하고 그런 점이 있었습니다. 비록 자기는 이걸 늦게 잘못했던 걸 알고 다시는 반복하지 않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는 구두 약속은 있었지만은, 실제적으로 정직하지 못하고, 또 녹취록에서 봤을 때 제3자인 어떤 이러한 대부업에서 돈을 빌려야 되는, 이렇게 굉장히 경제적으로 취약한 사람한테 이렇게 협박이나 또 문자를 수도 없이 보내서 이렇게 협박했다는 내용은 어떤 공기업의 직원으로서 수용할 수 없는 어떤 성실 의무 위반, 그리고 또 이중 취업 위반, 그리고 또 만약에 이런 분을 바로 징계 해고를 하지 않으면은 다른 직원이 이에 대해서 영향을 받을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그래서 징계 해고를 결정하게 됐습니다. 네, 그렇군요. 아니, 공기업 직원이라면 어떤 공공적인 이익을 위해서 사실 국가에 봉사하는 직인데, 이렇게 어떤 근무를 했길래 그렇게 시간이 많이 남았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고리 어떤 대부업 같은 것을 한 경우가 되네요.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강남노무법인에서는 공기업을 대변해서
이 직원에 대한 해고 사건을 말씀을 맡으신 거죠? 아직은 맞지는 않고, 이제 자체적으로 1차 징계에서는 그 해임, 그 해고 결정이 나왔고, 그래서 이 근로자가 이제 양정이 너무 심하다 해서, 이렇게, 징계 규정에 따라서 재심 신청을 그 회사 내에다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외부 징계위원으로서 참석해가지고 또 동일한 그 해고 결정을 이렇게 해준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근로자가 다음에 이제 자기 권리를 구제받기 위해서 지방 노동위원회에 아마 부당 해고 구제 신청을 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렇지만은 이 근로자가 이렇게 행한 이러한 내용은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아야 되고, 실질적으로 그 법정 이자도 연 20%를 초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근로자 같은 경우는 매 분기별 연 20%에서 매 2달 단위로 연 20%, 아니다. 예, 죄송합니다. 여기 매 3개월 단위로 이제 20%에서 그 1년에 그 80%의 어떤 세금을, 이자를 이제, 물리는 그러한 대부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런 내용은 사실 형사처벌의 대상도 되고, 어떤 또 엄격한 사규 위반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불법적으로 이제 대부업을 했다는 것도 있고, 또 그 이중취업 내용 자체도 아주 재질이 굉장히 안 좋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우리나라에서 법정 이자율이 연 20%를 넘지 말아야 된다고 알고 있는데, 그냥 일반인도 아니고 공기업 직원이 자기 근무를 하는 거 이외에 이런 일을 했다는 건 정말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네요. 예. 반드시. 그런데 해고가 용이하지 않은데 이렇게 여러 가지 불법적인 일을 저질렀기 때문에 마땅히 처벌이 되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어떤 결론을 예상하고 계시나요? 예, 저희도 뭐 당연히 그 초심, 그러니까 회사 내 자체적으로 하는 1심 징계위원회에서 당연히 해고를 결정했고, 제가 참가하는 거는 저 마지막 그 재심 그 징계위원회였는데, 또 동일한 그런 해고, 그러니까 해고를 유지하는 그런 결정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비디오, 녹취록을 이제 어떤 감사실에서 이제 획득한 그 자료를 이제 틀어주는데, 여기 이제 이제 어떤 그러니까 징계 담당자가 이렇게 한 그런 행위가 사회적 지탄을 받을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고객한테 폭언을 했고, 또 직접 찾아간다, 찾아오면 안 된다, 이런 실랑이도 있는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문자 자체도 보면은 굉장히 동일한 방법으로 굉장히 이렇게 취약계층에 있는 사람들 더 협박하고, 더 막다른 막다른 것을 몰아붙여서 이제 그런 사람들이 극단적인 행동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그러한 굉장히 사악한 어떤 범죄인이라고 느낄 정도로 그런 행위를 한 것이라고 저는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보통 징계는 어떤 재발 방지를 위하고 질서 유지 차원에서 하지만은, 이렇게 불법적인 한 행위가 1년 이상 지속됐고, 또 대상 피징계인이 정직하지 못하기 때문에 반드시 또 유사한 그러한 것을 할 거라는 판단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해임을 결정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좋은 사건을 소개해 줘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